보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75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5.18 민주화 운동과 군사 독재의 연장 신군부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그 의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신군부 전두환 정권의 등장으로 군사 독재가 연장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 12.6 사태 이후에 국민들은 유신체제가 이제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대통령이 죽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씨가 아직까지는 헌법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가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12월 12일 날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들은 군사 독재 체제가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세력이었죠. 유신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들을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켰던 박정희, 김종필과 같은 1세대 군인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군인들이다 해서 신군부라고 부릅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러한 유신 체제는 이제 끝내야 된다. 신군부 너희들도 물러가라 라는 요구가 대규모의 시위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번져갑니다. 당시 서울역 앞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행진을 하고 있었죠. 이른바 서울의 봄입니다. 유신공화국, 유신체제를 다른 말로 겨울공화국이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의 인권을 꽁꽁 눌러버렸은 추운 나라, 동토가 돼버렸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봄이 왔다라는 게 서울의 봄, 민주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신군부가 정치 표면에 등장할 것을 우려해서 사람들은 서울역 앞에서 자진 해산하죠. 이걸 서울역에서 군대를 돌렸다 해서 서울역 회군이라고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국민들의 이런 열화와 같은 요구, 민중의 요구가 그대로 정치권에 반영이 됐다라면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면서 뭔가 좀 바뀌는 분위기였다라면 신군부도 좀 놀랬을 텐데 신군부가 부마 항쟁처럼 군대를 몰고 너무 나서버릴까봐 사람들이 좀 위축됐던 거죠. 하지만 신군부는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서울역 회군을 했는데 오히려 전국으로 확대해버리고 시위와 집회를 금지시켜버립니다. 이게 5월 17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등 정치인들, 민주인사들을 체포하죠. 전국 곳곳에서 계엄 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광주도 예외는 아니었죠. 광주 전남대 앞에서는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에 의해서 배치됐던 공수부대가
학생들을 무차별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시민들은 계엄군의 만행을 비판하며 대규모 시위를 도청 앞에서 전개합니다. 전남도청이 당시에는 광주에 있었거든요. 이 시민들에게 계엄군은 무차별적으로 집단 발포를 해버립니다. 애국가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애국가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태극기를 보면서 경례를 하고 있는데 총을 쏴버리는. 그러자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기 시작하죠. 시민군이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경찰서와 이런 데서 가서 이제 무기고를 접수하는 거죠. 계엄군은 광주 외곽으로 철수합니다. 이건 실은 전략적인 철수였죠. 광주 시민들이 무장을 하니까 이제 광주를 폭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무장하고 지금 뭐 완전히 전쟁터가 돼버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무질서의 혼란기로 만들려고 일부러 자신들은 철수한 거죠. 그리고 광주로 통하는 모든 교통을 봉쇄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광주를 고립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군부가 예상했던 것은 총기를 든 무장 폭도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주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죠. 시민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번호판을 붙여서 통제를 하고 뭐 금은방이라든가 은행이 털린 게 하나도 없었죠. 다만 방송국은 불이 탔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그 전에 과정에서 사람들이 열받아서 불낸 거였지만 이런 것 빼고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자발적인 시민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무기를 회수하고 정부의 평화적인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계엄군은 도청이 폭도들에게 점령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해 진압에 나서고 학살을 자행합니다. 결국 5월 27일 계엄군에게 맞서가지고 군인들에게 맞서서 시민들이 이길 수가 없죠. 점령되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불법적인 정권 탈취에 맞선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 등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되었던 사건이죠.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운동에도 영향을 주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나라, 민주주의 국가, 혈맹국,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미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5.18 때도 부산 앞바다에 미국 항공모함이 떴다라는 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만세를 불렀거든요. 광주 시민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구나.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한국 국민들을 도와주러 미군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미국은 전두환 신군부를 지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남한의 혼란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할까봐
선제적으로 출동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죠.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 전시 작전 통제권뿐만 아니라 그때는 평시 작전 통제권도 한미연합사, 미군에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계엄군이 신군부의 계엄군이 이렇게 군대를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총을 쏠 수 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무기나에 자행된 것인가? 미국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산 미문화원, 서울 미문화원이 점거되고 방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두환은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국가가 혼란스럽다라고 하면서 국가를 지키겠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박정희 등이 군부가 국가를 다시 살리겠다라면서 국가재건 최고위원회를 만들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보위라고 하는 초헌법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공포 분위기 조성은 뭐냐면 사회를 정화하겠다고 하면서 삼천 교육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학생이 무려 980명이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사회 불황자들을 끌고 간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잡아갔다는 거죠. 복장이 마음에 안 들다거나 뭐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거나. 이 중에는 중학생도 여러분보다 더 어린 중학생도 1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훈련과 노동을 강요하면서 이 교육기간 중에 무려 54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이러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김대중 이 양반은 아예 재판까지 해버렸으니까요.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으니까 더 할 말이 없겠고 많은 정치인들의 활동이 통제됐습니다. 이건 흡사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박정희가 정치인들의 활동을 다 통제해놓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정치했던 것과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 악습을 그대로 재현한 게 신군부였습니다. 언론을 통폐합해버립니다. 언론 통폐합. 당신은 이제 라디오보다 신문보다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활발하게 보이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제일 인기 있었던 동양방송, 이게 TBC였을 겁니다. 이런 것도 아예 방송국 자체를 통째로 없애버렸으니까요. 드디어 전두환 정권은 유신헌법에 따라서 아직 유신헌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는데 전두환은 이제 개헌을 합니다. 유신헌법은 6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거였고 중임이 허용되고 있었죠. 7년 동안 하면서 한 번만 하겠다. 7년 단임제.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직접 뽑히기에는 자신이 없죠. 간접 선출을 하겠다라는 헌법이 만들어져서 대통령에 또 한 번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은 대통령을 2번 한 것이죠.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공화국 5공화국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저항에 직면했겠죠. 전두환 정권은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가 국민에게 내놓은 당근은 무엇이냐? 야간 통행금지를 없애버립니다. 중고생의 두발과 교복을 자유로 합니다. 그리고 프로야구단이 창단되죠. 그래서 프로야구단 창단되고 첫 번째 시구는 본인이 합니다. 이러한 정권의 폭력성 은폐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항을 하죠. 정권 장악 과정에서 불법성이 많았고 5.16
5.18로 광주 시민들을 희생시키고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12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극상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죠. 비도덕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자신의 동생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중앙회를 장악하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었죠.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노동운동도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러한 학생 노동자들의 운동을 공산주의, 공산당이 뒤에서 조직 배후에 있고 이들은 간첩이다 라는 식으로 용공으로 조작하고요. 문제는 조작이라는 거죠. 잡아가서 고문 수사를 자행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강산 댐 사건을 조작합니다. 이게 금강산 댐 사건이라는 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건데요. 북한에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댐을 폭파시키면 금강산의 댐을 폭파시키면 서울이 침수된다는 거죠. 서울의 국회의사당까지 물에 잠긴다.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서 가지고 댐을 만들어서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펼치는 거죠. 선생님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게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 모형을 만들어 놓고 물을 딱 내렸을 때 금강산 댐이 폭발됐을 때 물에 잠기는 것을 실제로 보여줘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부안내동하는 일부 교수와 과학자들이 있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떠드니까 사람들이 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성금을 내고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성금을 가지고 댐을 만들긴 하죠. 금강산 댐에 맞서기 위해서 댐을 만드는데 이것도 실은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고 그 돈을 또 나중에 빼돌린 게 들통나가지고 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안보 위기를 조장하며 권력을 유지했던 게 전두환 정권이었습니다. 15분 안 넘기려고 했는데 18분 돼가네요. 오늘은 여기